자, 여러분, 이번에는 주제 6 삼국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9페이지. 지금 첫 번째 부분에 보면 두 개의 불상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지금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의 고류사에서 가지고 있는 목조, 나무로 만든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입니다. 이 두 작품이 너무나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국과 일본의 이 긴밀한 교류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백제의 관음상, 이것이 이제 호류사, 일본의 호류사에 남아있고요. 일본에는 백제라는 성을 가진 사람, 백제사, 백제역, 백제다리, 백제초등학교 등 일본 곳곳에 백제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고구려도 일본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벽화와 아주 유사한 모습의 치마를 입은 이 벽화가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살펴보았던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과 목조사유상이 정말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금동 방가사유상은 백제의 작품이라는 설이 유력하지만 신라의 작품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확한 발굴자나 발굴지, 출토된 연원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1996년에 이 금동 미륵 방가사유상을 미국에 전시할 당시에 불상 하나에 매겨진 보험 액수가 600억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꽤 거의 20년 전이니까 지금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겠죠. 이 정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훌륭한 높은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방가사유상이 일본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삼국의 문화 중에서도 건축과 불교 예술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궁궐, 사찰, 고본 등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이러한 건물들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삼국시대에 탑은 남아있는데요. 탑은 초기에는 목탑이 만들어지다가 점차 석탑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현재 목탑은 남아있지가 않고 석탑은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서 백제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에서 석탑으로 바뀌어가는 중간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이는 모습이 익산 미륵사지의 모습이고 현존의 석탑 높이는 14m 정도 되고 지금 존재하는 석탑 중에서 가장 큰 높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을 복원하여 무너지지 않게 쌓아놓은 것이 이쪽 석탑이고요. 이쪽은 아예 없어서 지금 새롭게 복원을 한 모습이고 가운데에는 이 쌍탑 사이에 다른 탑이 하나 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 탑의 크기를 추정을 해보면 기단 한 변이 19.2m, 기단의 대각선이 22m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데요. 보통 이러한 크기에 비례하여 보면 탑 높이가 50에서 60m 정도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대각선 길이의 2배, 그리고 상륜부를 더하면 이것이 탑 높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시 미륵사지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 계승 발전시켰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의 탑으로는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아 올린 분황사 석탑이 유명하죠. 벽돌을 쌓아서 만든 탑을 전탑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황사 석탑의 모습 지금 교과서에 보이죠? 자세히 보면 이 경주 분황사 석탑은 중국에서 많이 세워졌던 전탑을 모방한 것이고 원래는 9층이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신라의 탑으로서는 유일하게 통일신라 이전의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석탑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왕실에서 불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후원하여서 대규모 공사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가 수용되면서 불상도 많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으로 금동 영가 7년명 열애 입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가 7년명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원래 이제 이 불상의 앞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모습을 살펴보면 교과서에는 지금 뒷모습이 없죠. 뒷모습을 살펴보면 이렇게 글자들이 새겨져 있고 여기 영가 7년명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백제의 대표적인 불상은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서산 마의 열애 삼존상이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아주 온화하고도 익살스럽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표정의 부처님이 여기 마의 삼존상에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볼까요? 이것이 이제 마의 삼존상의 부처님 얼굴인데 정말 뭔가 장난기가 있는 듯한 모습이죠. 그 옆에 있는 두 불상의 부처님 얼굴도 굉장히 온화하면서 재미있는 마치 웃으면서 말을 거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앞에서 살펴봤죠? 이러한 방가사유상도 많이 만들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고분과 고분 벽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의 고분에는 많은 벽화와 껴묵거리가 있어서 삼국의 문화를 다양하게 알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자, 고구려는 초기에 돌무지 무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점차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돌방의 벽과 천정에 많은 고분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구려의 모습을 또 상상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고구려의 무용총 수렵도인데요. 고구려의 시조였던 주몽이 활을 잘 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만큼 고구려는 활을 주무기로 잘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마른 앞을 달려가지만 몸을 뒤로 돌려서 짐승을 쏘는 이런 모습을 파르티안 샷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목민들의 예술에서 자주 나타나는 기마술이 굉장히 뛰어난 민족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구려인의 진취적인 기상, 생활 풍속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지금 교과서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의 고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고구려는 초기에 돌무지 무덤이었지만 점차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 가는데 돌무지 무덤의 대표적인 고분은 장군총입니다. 아마도 장수왕의 무덤이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돌을 계단식으로 쌓아서 만든 무덤이죠. 그 외에도 후기에 주로 나타나는 굴식 돌방 무덤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것이 덕흥리 고분인데요. 돌 대신 흙으로 봉분을 쌓아서 겉으로는 흙무덤, 토총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돌을 차근차근 쌓아 올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부에 돌방을 만들어서 시신을 안치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굴식 돌방 무덤은 사실 입구만 찾으면 도굴이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벽화를 떼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많은 벽화들이 그려져 있죠. 이런 벽화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아직도 고구려의 사상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 고분 벽화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고구려 고분 벽화는 처음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차츰 고구려의 독자적인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이제 고구려의 벽화들의 모습인데요. 아까 살펴보았던 현무도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여기 네 번째 4번이라고 붙어 있는 그림은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 벽화입니다. 지금 이 수산리 고분 벽화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주름 치마의 모습 앞에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백제 고분으로 넘어가서 보면 백제 고분도 역시 초기에는 돌무지, 후기에는 불식 돌방 무덤이 있었지만 굉장히 삼국 중에서는 독특하게 벽돌 무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벽돌 무덤이 바로 무령왕릉이죠. 이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영향, 특히 양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보는데요. 지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무덤 방이 있고 여기가 들어가는 길이 되겠죠. 널길.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백제의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령왕릉을 지키는 석수, 지키는 짐승이죠. 돌로 만든 짐승. 그리고 이 무덤 자리에 있는 땅의 신에게 묘지터를 산다는 내용의 묘지서, 그리고 수많은 금제 장식과 왕관 등이 출토되어서 백제의 뛰어난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령왕릉의 내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신라의 고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돌무지 덧널무덤의 구조를 가진 고분을 만들었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경주 천마총의 구조죠. 먼저 나무 상자 안에 껴묵거리와 시신을 넣고 그 나무 상자를 돌을 엄청나게 쌓아서 덮게 됩니다. 이것을 돌무지라고 하고요. 그 위에 또다시 굉장히 높은 높이의 흙을 쌓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언덕 같죠. 이러한 이제 고분들이 경주에 가면은 굉장히 큰 규모로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형태는 도굴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다 파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고 특히 경주 천마총의 유물들이 유명합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은 금제 왕관 장식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비치 장식과 얇은 세공이 잘 된 금판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이 섬세한 조각은 신라인의 뛰어난 세공 기술을 보여주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금관 역시 과연 황금의 나라라고 불리던 신라의 뛰어난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말에 배에 흙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말다래, 보통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천마도는 그림이 아니라 말다래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벽화가 아니란 얘기죠. 이 천마총의 이 말다래에 있던 그림의 모습 정말 아름답죠? 방금 이렇게 말이 하늘로 날아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천마의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천마총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나라의 고분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삼국의 고분 구조를 특징들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삼국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에는 일찍부터 농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즉 농경이라는 것은 날씨와 연관이 큰데 이 날씨나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천문학이죠. 그래서 이 천문학은 정치자의 권위 이런 것과 관련되어 정치에 이용이 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자, 고구려에서는 일찍이 천문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분벽화에도 별자리, 해, 달, 사신도 등이 그려져 있죠. 지금 밑에 보이는 모습이 바로 덕흥리 고분 속의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의 위치는 물론 밝기에 따라 크기도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성까지도 그려놓은 것으로 보아 높은 수준의 천문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선덕여왕 때에 그 유명한 첨성대를 만들었죠. 자, 신라의 첨성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첨성대는 사실 일부 학자들이 천문 관측을 했던 장소가 아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첨성대가 선덕여왕을 신성화하기
위한 상징물이었다고 보기도 하고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문 관측을 위한 기구가 맞다는 주장도 굉장히 강한데요. 그 근거로는 천원지방이라고 하죠. 둥근 하늘과 네모진 땅을 상징하는 첨성대의 모양, 그리고 동서남북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기단석, 1년의 날수에 맞춰서 365개의 석재로 쌓았다고 하기도 하고요. 가운데 창문을 기준으로 1년 12개월을 나타내는 상단과 하단으로 12개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24절기를 뜻하게 되죠. 이처럼 천체와 지구의 운행 원리를 반영한 첨성대에서 천문 관측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삼국사기에 나오는 천문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면 선덕여왕대를 기준으로 천문 기록이 4배 이상 늘었다고 하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등 5행성에 관한 기록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천문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금속 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먼저 삼국시대의 금속 기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백제의 금동 대향로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공예품인데요. 충남 부여에서 출토가 되었고 이 뚜껑 위에 봉황 장식부터 살펴보면 이 봉황의 날개까지 아주 아름답게 섬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중간 부분은 도교에서 이상향으로 보는 수미산입니다. 불교에도 수미산이 등장하는데요. 이 수미산에 살고 있는 사람과 짐승들의 모습을 정말 섬세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향로의 몸체는 불교에서 신성시하는 연꽃이고요. 이 연꽃에도 역시 아주 다양한 무늬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 모양의 향로 받침대를 보면 정말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섬세한 조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백제의 뛰어난 금속 공예 기술을 보여주는 걸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신라는 굉장히 뛰어난 세공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서 출토된 부부총의 유물들을 보면요. 지금 이 귀고리에 이 점선이 동그란 금 구슬로 되어 있는데 5천여 개의 금 구슬을 하나하나 이어 붙여서 만든 아름다운 장식품입니다. 그리고 이추왕릉에서 발견된 이 장식 보검, 보물과 같은 칼인데요. 이것은 이제 서역의 영향도 보여주지만 정말 아름답고 섬세한 세공 기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북방 유목민족에게서 드러나는 북방 문화의 영향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스키타이의 금 귀걸이와 허리띠입니다.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신라의 금속 공예 기술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과학으로서 고구려의 우물이나 디딜방아, 또 신라의 석빙고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역시 뛰어난 과학 기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삼국의 교류와 문화 전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해 나갔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삼국 간의 문화 교류도 굉장히 활발했는데요. 고구려의 무포자가 신라에 불교를 전해 주었다고 하죠. 또 백제의 아비지는 신라의 초청으로 황룡사 9층 목탑을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자, 황룡사 9층 목탑은 현재는 남아있지가 않고 이렇게 절터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절터에서 우리는 대단한 규모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황룡사가 복원이 되면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는 모형이 만들어져 있죠. 안타깝게도 몽골의 침략 때 이 목탑이기 때문에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삼국은 서역, 이슬람과도 굉장히 활발히 교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아프라시아
이 궁전벽화에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죠. 이 당시 고구려 사신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당시의 고구려 사신의 모습 여기에 있죠. 머리에 깃털을 쓴 이런 관을 깃털을 단 관을 쓴 사신의 모습이고 지금 이렇게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구려의 사신의 모습, 환두대도를 찬 사신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고구려 고분벽화에 서역계통의 인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신라 역시 이 서역과의 교류가 활발했다고 보는데요. 신라의 고분에서는 서역에서 들어온 유리그릇, 상감, 유리구슬 등이 발견되었죠.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 상감옥 목걸이를 보면은 굉장히 섬세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바로 사람의 얼굴이 새겨진 목걸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왕족 정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라의 유리그릇 당시 신라에서는 유리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즉 이러한 유리그릇은 서역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신라 최고 지배층이 수입해서 서역의 물건을 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이제 삼국의 문화는 일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자, 이 당시에 일본의 이름은 외라고 부르죠. 4세기의 백제의 아직기가 외의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고요. 왕위는 유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리사 측에는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다고 하죠. 그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건너갔고 자, 신라 같은 경우는 배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제방 쌓는 기술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일본에 큰 영향을 끼쳤죠. 7세기 고구려의 담징은 종이와 먹의 제조법을 전하였습니다. 해화에 큰 영향을 끼쳐서 일본의 담징이 그림이 남아 있었는데 이것이 불에 타서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승려 해자 같은 경우는 일본의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어 학문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많은 내용을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디딤 영상은 3개로 나누어서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지만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열심히 듣고 다음 시간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